3장. 절호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 의욕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풀을 말려라.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쇳불도 단 김에 빼라 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의욕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시기를 놓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 크게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회사에서 주목받겠지?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바로 기획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제안서를 올리자. 상사가 바쁘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머뭇거리면 모처럼 잘 될 일도 김이 빠져버리곤 한다. 깊이 생각하다가는 남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 열정이 사그라지면 상품 개발에 대한 의욕도 같이 사그라진다. 내 기분이 열정으로 넘칠 때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기회는 문을 2번 두드리지 않는다. 니콜라스 샹포르. 인생에서는 나쁜 일이 2번, 3번 잇따라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전환기가 될 만큼 큰 성공의 기회는 2번, 3번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용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다. 기회가 막 오고 있는데 그 순간 어쩌지 하고 주저하다가는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메이지 시대의 사업가이자 오늘날 미쯔비시 그룹 창시자인 이와사키 야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물고기 떼를 발견하고 그물을 만들기 시작해선 늦는다. 물고기 떼는 도망가 버린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평소에 촘촘한 그물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반의 준비는 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 예스. 무엇이든 받아들이자. 기회가 많아진다.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 방법은 그때부터 고민하면 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하지 않을 핑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흥미로운 일을 부탁받아도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럴 능력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등등 가진 이유를 대며 못하겠다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못한다는 대답은 기회를 좁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아무리 수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부탁받은 일은 하겠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막상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되기도 한다. 오이디푸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은 물고기는 낚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행운은 뜻밖의 장소에 있다는 뜻이다. 무조건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지는 대로 무엇이든 해보자.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 나라면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약초를 다루는 상인은 시인과 산책하는 사람, 농부와는 다른 눈으로 풀과 꽃을 본다. 그랑빌. 산책하는 사람은 들판에 핀
풀과 꽃을 보며 아름다운가 아닌가, 내 취향인가 아닌가 하며 감상한다. 혹은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풀과 꽃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약초를 파는 사람은 또 다른 시점에서 풀과 꽃을 본다. 이 풀과 꽃은 약초의 원료일까, 장사에 도움이 될까라는 눈으로 본다.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현상과 사물을 바라본다. 이처럼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만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자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행복을 찾아줄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혹은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숨어 있을 거야. 등등 나만의 독자적인 시선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에서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본다.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일하는 기쁨은 내가 판단하고 실제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카를 힐티, 행복론. 인생에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업무를 예로 들어보자. 한 대졸 신입 남자 직원은 격리부를 지원했지만 영업부에 배치됐다. 그는 자기에게 영업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게 아닌가? 영업직은 노력한 만큼 실적이 숫자로 나타난다. 그는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낀 것이다. 지금 그는 영업부 과장까지 승진했다. 이것이 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될까 등을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제일 좋다. 직접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다. 체험하기 전부터 맞지 않아, 하기 싫어 라고 판단하지 마라. 경험한 뒤에 판단해야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전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내가 나설 차례. 폭풍우 속에서야말로 길 안내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세네카. 센코쿠 시대에 평민에서 천하 제일의 자리에 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공 법칙에 상황이 힘들수록 실력을 발휘하라 라는 말이 있다. 히데요시는 평소에 싹싹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으스대지도 않고 농담도 잘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를 시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우스운 말을 하고 재미있는 짓을 한다고 출세하는 것은 아니다. 히데요시는 어려울 때에 실력을 발휘하여 대활약을 펼쳤다. 한 번은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적의 공세에 막혔을 때였다. 히데요시 군만이 전쟁터에 남아 적과 용감하게 싸웠고 그 틈에 노부나가 무리는 도망칠 수 있었다. 위기일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신망을 얻고 출세할 수 있다. 반면에 평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으스대거나 잘난 척만 하는 리더는 대개 상황이 어려울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큰 꿈은 하나만. 힘을 집중하기 위해 폭을 좁히자. 희망을 가집시다. 그러나 희망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나쁠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다. 그럴 때는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게 된다. 기력이 생기지 않고 기운도 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내 희망 중에서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물론 지금의 나쁜 상태가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도 많다.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지쳐 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면 힘이 분산되어 삐걱거리고 만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것만은 이뤄내야겠다. 이것만은 끝까지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 하나의 꿈과 희망에 힘을 집중한다. 그것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다른 장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자. 사냥감을 많이 잡는 사냥꾼은 자주 사냥에 나간다. 프랑스 소화집 뷔페의 격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농민에서 천하제일의 자리까지 오른 성공 법칙 중 하나로 업적을 세울 장소에는 반드시 몸을 둔다 라는 말이 있다. 히데요시는 다음 전쟁에 참가하여 활약하면 노부나가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저 자리에 얼굴을 비추면 유력 인사와 얼굴을 익히게 된다. 라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갔다. 이는 히데요시에게만 적용되는 성공 법칙은 아닐 것이다. 사냥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은 사냥감이 많은 장소를 안다. 대물을 낚아올린 명인은 낚시 포인트를 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업무 혹은 연애에서도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다. 파티나 교류 모임, 식사 자리나 공부 모임은 사람과 만나며 인맥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운다. 그리고 참석하고자 노력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마지막 5분 동안 한눈 팔지 마라.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최후의 5분에 달려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천재적인 군인이었다. 프랑스 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차례로 승리하고 드넓은 영토를 손에 넣어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5분에 달려있다. 여기서 힘이 빠지면 그때까지 유리했던 전투도 적에게 역전을 허락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업무와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잘 관철하는 사람이 있다. 또 상담이나 교섭 자리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역시 마지막 5분에 전력을 다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한창 논의가 절정에 다다랐을 즈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라며 자기 주장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긴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고마워.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을 얻는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로마 극작가 겸 시인. 에도 시대에 활약했던 농업 경영인 니노미야 손토쿠는 나달 한 알이라도 천지인 삼덕 없이 생기지 않느니 라는 말을 남겼다. 작은 쌀 한 알에도 하늘의 은혜와 땅의 영양분 그리고 농민의 정성이 담겨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은 곡식뿐 아니라 남에게 받은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나를 위한 것이므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남이 내준 베품에 대해 내심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깟 별 볼 일 없는 베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불평을 쏟아내는 건 삼가야 한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상대는 나를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인성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높이 평가하여 다음번에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지도 모른다. 사장.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하는 말. 길을 모르겠다면 나아가라. 이 길이라고 믿는 쪽으로 묵묵히 걸어간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 그래도 생명의 길은 하나, 이외의 길은 없으니 이 길을 간다. 무샤노코지 사네아스. 중국의 옛 이야기다. 농부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는가 싶더니 나무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농부는 그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다. 땀 흘려 밭을 갈기보다 나무에 부딪혀 죽는 토끼를 기다리는 편이 몸도 편하고 돈도 벌리네? 라고 생각한 농부는 그 다음부터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매일같이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토끼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쪽이 편하겠다라며 주어진 일과 책임을 던져버린들 결국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일하다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거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편하고 풍족해 보이기도 한다. 그럴수록 더욱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선택한 일, 내가 믿는 삶의 방식을 우직하게 밀어붙여가면 언젠가 큰 일을 이뤄내게 된다. 운명은 만드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라. 내 앞에 길은 없다. 내 뒤에 길이 생긴다. 다카무라 고타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리가 없어.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매뉴얼도 없는데 잘 되겠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가 아닐까? 전례가 없는 일을 하니까 성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걸 하니까 개성을 담을 수도 있고 주목도 받게 된다. 내 앞에 길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가면 된다. 남이 만든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은 안전하다. 그러나 큰 성공을 이뤄내지 못한다. 내가 만든 길이기에 더욱 아무도 맛보지 못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항해다 라고 이야기했다. 바다에는 길이 없다. 어디로 가든 그건 자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자유라서 더욱 보람도 있다. 나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라고 위고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해보는 거야. 결심이 성공의 한 수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그걸 해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에드워드 불워 리턴. 내 사업을 하고 싶지만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긴 할까? 무리는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기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는데 능력과 재능은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재능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재능이나 능력은 절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한번 해보는 거야.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는 다부진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소설가 우노 치요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여자들이 나는 재능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천재야, 잘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해요. 우노 치요가 정말로 천재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게 하고 해볼 테다라는 강한 열정을 키워간 것이다. 나는 대단해. 나는 천재다. 나는 나를 믿는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만큼의 사람이 된다. 프랑스와 라블레. 한 여배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방을 장식하고 늘 바라봤다고 한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여배우는 늘 젊게 살았고 배우로서도 꾸준히 활약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인간성을 높이고 운세를 더욱 강력하게 바꿔준다. 나도 하면 된다니까? 나 정말 대단한걸?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게 불가능이란 없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평가대로 작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능성은 크게 넓어지고 더 높이 비약하게 된다. 내 잠재력은 엄청나다니까? 꿈이 클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사람은 목적이 클수록 스스로 큰 사람이 된다. 프리드리히 실러. 에도 막부 말기에 활약한 사카모토 료마는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 당시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던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의 동맹을 이뤄낸 일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또 가이엔타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보려는 계획도 세웠다. 사카모토 료마는 어떻게 넓은 도량을 지닐 수 있었을까? 바로 큰 꿈을 품었기 때문이다. 큰 꿈을 품으면 노력하게 된다. 또 사람의 그릇도 점점 커진다. 의욕이 꿈틀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난다. 꿈은 낙심하거나 크게 좌절하여 마음이 시릴 때 버팀목이 되어준다. 큰 꿈을 이루려면 작은 꿈들을 하나씩 차례로 이뤄가야 한다. 그렇다고 작은 꿈만 있어서는 역시 작은 사람인 채로 머물게 된다. 작은 꿈 앞에 큰 꿈을 두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꿈은 또 만들면 돼. 꿈은 몇 번이고 다시 쓰면 된다. 사람은 희망이 있는 한 늙지 않고 희망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 사무엘 울만. 인생이 예정대로 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도중에는 여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시련에 부딪히면 누구나 난 이제 끝났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었나 봐. 라며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처음에 품었던 커다란 꿈은 실현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될 때는 이 정도라면
지금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꿈을 찾아내어 궤도를 수정한다. 꿈은 몇 번이든 바꿔도 괜찮다. 도중에 궤도를 수정한다고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희망도 사라진다. 그러나 궤도를 조금씩 적절히 수정해가면 희망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게 된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은 늙지 않으며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 거면 크게, 대담하게 움직이는 편이 더 잘 된다. 성공은 대담 부적의 자식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제대로 준비한다. 단 행동할 때는 대담하게. 라는 말도 성공의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이다. 대담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강한 인상을 준다. 검술의 대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는 서두우수라는 말이 나온다. 준비할 때는 쥐처럼 세심하게 살피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소처럼 대담하게 움직여라 라는 뜻이다. 무사시는 그것이 상대를 압도하고 승부에서 이기는 요령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신중하여 행동까지 신중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남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신중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은 용기가 없다, 자신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행동할 때는 대범할수록 이 사람은 남과 다르네? 라는 감탄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평소에는 신중하다가도 기회가 다가오면 담대하게 나서는 탄력성을 갖추면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칭찬받은 그 이상을 한다. 칭찬에 만족하지 마라. 칭찬은 뛰어난 사람에게는 촉진제이며 평범한 사람에게는 목표다. 찰스 케일럽 콜튼. 한 프로 스포츠 선수는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다. 내 이상에 다가가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아닐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성장이 멈춘다. 그 이상 날아오르지 못한다. 정말 훌륭하다라는 한마디에 만족하여 그 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 누구 한 명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내 풀이 죽어버린다. 진정한 의미에서 향상심이 높은 사람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칭찬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격려로 삼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목표로 삼고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움닫기로 삼으면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좋은 흐름을 타자.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겨도 된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약한 사람이라도 항구에 닿는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계야. 이 이상 어떻게 노력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는 너무 애쓰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바꿔본다. 뭐라도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그만둔다. 이대로라면 큰일 날 텐데 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꾸려간다. 윗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등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지내다가 문득 멈춰보면 목적지에 다다랐다. 불운의 연속이었던 삶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경우가 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했다. 이 역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산다는 뜻이다.